공항에서 일하는 것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승객이 오가고 각기 다른 사연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실습 중인 지상직 승무원 에밀리아 로드리게스입니다.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두바이에서 성장하며 공항 업무를 익혀왔고 언젠가는 승무원이 되어 하늘을 누비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높은 경쟁률, 치열한 훈련, 그리고 늘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공항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멀리서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한 한국인 여성이 체크인 카운터에서 지상직 승무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는 종종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승객들의 출국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짧은 확인 절차 후 해결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한국인 여성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카운터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떠서 출국 수속을 바로 진행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상직 승무원의 말에 한국인 여성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조용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논리적인 접근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호기심이 생겨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권의 유효 기간도 충분하고 모든 정보가 정확한데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승객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불만을 표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마치 당연히 해결될 문제라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상직 승무원은 계속 애매한 대답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실습생 신분이었지만 이전 공항 행정 보조 업무를 했던 경험 덕분에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스템이 최신 출입국 기록을 자동으로 갱신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상직 승무원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아직 안 해봤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출입국 기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자 권한으로 입국 기록을 다시 조회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상직 승무원은 당황한 듯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더니 몇 분 후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아, 확인되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출국 수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제야 공항의 긴장된 공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한국인 여성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실랑이를 줄일 수 있었네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여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품격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절차가 마무리된 후 그녀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항공사에서 일하세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승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승무원이 된다면 참 좋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하는 말 같았지만 왠지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승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꿈을 잠시 접어두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떠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제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승무원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나는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서의 작은 만남 이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의 한국인 여성은 단순히 저를 도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는 제가 살아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그 경험은 저의 사고방식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감정이 앞서는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침착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화를 내거나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여성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항공사에서 단기 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공지가 올라온 것입니다. 한국의 항공사와 협력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지원서를 제출했고 운 좋게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절도 있는 응대 방식이 공항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품격 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섰을 때 한국에서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항공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버스를 타야 했는데 여기서도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승차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도 새치기를 하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버스에 오르는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자 깨끗한 좌석과 정돈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버스 기사님의 친절한 안내 방송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적응해야 할 것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 될 것 같았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근무 첫날 저는 한국인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환영하며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천천히 말하며 최대한 배려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업무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업무를 할 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항상 논리적으로 접근했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차분하게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환경에서는 종종 감정적인 충돌이 있었고 강한 주장이 더 큰 힘을 가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VIP 승객을 응대할 때 한국인 승무원들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비즈니스석에서 한 외국인 승객이 무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승객은 자신이 예약한 기내식이 아니라 다른 승객의 기내식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한국인 승무원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말투로 해당 메뉴가 승객 개인에게 할당된 것임을 설명했고 동시에 승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섞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끝까지 승객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 승객은 불만을 거두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확실한 논리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태도는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보이는 질서와 배려까지.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소란스럽게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노약자석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국인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는 경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보고도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때로는 직접 목적지까지 함께 가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품고 있던 궁금증을 점점 더 긍정적인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이곳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나 업무 경험을 넘어
이곳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품격과 배려를 갖춘 나라라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항에서 만난 한 한국인 여성의 논리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배려와 품격이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근무하게 된 항공사에서는 외국인 직원들이 한국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제공되었고 회사 내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단순한 업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배려를 경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길거리에서 겪은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명동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쇼핑거리로 항상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붐비는 곳이었죠. 저는 길을 걷다가 실수로 핸드백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몇 걸음 더 걸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거 당신 지갑 아닌가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손에 지갑을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지갑을 확인한 뒤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제가 살아온 환경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남의 물건을 주었을 때 당연히 돌려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일이었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중교통에서 보여지는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저는 출퇴근길에 주로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매번 놀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좌석이 대부분 차 있었고 저는 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 있던 젊은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쪽에 서 있던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일상적으로 보였는데 저는 이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약자석뿐만 아니라 일반 좌석에서도 스스럼 없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배낭을 앞으로 메거나 내려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려는 배려심이 보였고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를 탔는데 앞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리면서 기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께 인사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한국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또 다른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협력하는 자세와 조직을 중시하는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항공사에서는 직원들 간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누구도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돕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내 서비스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한 명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한국인 동료들은 매우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한 명은 승객을 편안하게 앉히고 다른 한 명은 기내 응급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곧장 기장과 연결하여 긴급 착륙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인 시스템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팀워크 정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언어나 문화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직접 체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감정보다 논리를 우선시하며 문제를 해결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며 이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한국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한국인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배려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쌓이며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출장이나 근무 경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가치들을 제 삶에도 적용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점점 이곳의 문화에 익숙해졌고 한국에서의 근무도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의 태도를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긴장된 하루였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사의 국제선 비행에 승무원으로 탑승하고 있었고 오늘은 중요한 VIP 고객이 탑승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모든 승무원들이 긴장한 채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 역시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VIP 승객이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들더니 다소 권위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내가 주문한 와인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정 브랜드의 와인을 요청했는데 승무원이 다른 와인을 제공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기내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와인이 한정되어 있었고 요청한 와인은 원래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VIP 대우입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주변 승객들도 그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듣고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고객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었지만 이 승객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국인 선배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눈짓을 하며 조용히 한 발 물러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VIP 승객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와인이 기내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 다른 제품을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하신 와인과 비슷한 맛을 가진 다른 제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며 만약 원하시면 기내 칵테일로 특별한 맞춤형 음료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객은 여전히 불만을 품은 듯 보였지만 조금씩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새로운 칵테일을 시도해보겠다며 불만을 접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선배 승무원은 단순히 고객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이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식 서비스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비행 업무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서의 휴일을 보내며 서울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명동, 경복궁, 한강 등 한국의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하며 문화적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지갑을 열어보니 제 여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권을 분실하면 한국에서의 체류는 물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카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은 당황한 저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선 앉아서 진정하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여권을 확인하셨나요? 저는 정신없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발견되면 경찰서나 가게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거의 되찾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저는 그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친절하게 분실 신고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권을 찾았습니다. 근처 상점 직원이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물건을 이렇게 빠르게 되찾을 수 있다니. 여권을 찾아준 상점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려고 해요. 큰일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개인의 친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배려심이 단순한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내린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질서와 배려가 체화된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이유가 아닐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태도에서 품격이 느껴지는 나라.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이곳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을 떠나야 할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근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품격 있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위기를 마주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저는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서 처음 한국인 여성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본국으로 돌아가 원래 소속 항공사에서 정식 승무원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삶의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사업가가 우연히 저와 다시 연락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해볼 생각은 없나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언제나 환영해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곳에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남아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 여러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동료들과 지인들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단기 근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두바이 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여성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당신이라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바이 공항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그녀가 보여준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가 없었다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와 품격 있는 태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배려, 논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신뢰는 제가 평생 가져갈 가장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것들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한국이라는 나라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끝이 아닌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기대하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대한민국의 놀라운 여정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